자, 이제 일반적인 대리 끝났고 이제 특이한 걸로 복대리 하겠는데, 이 복대리는 이거 출발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대리권 남용은 출발점 대리권 범위 내라 유효 기억하셨죠? 이 복대리도 출발점이 중요해요. 그럼 자 보세요. 복대리는 복과 대리 나눕니다.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대리는 누구를 대리하죠? 대리는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 그게 시민이 제일 잘합니다. 복대리도 본인을 대리한다. 이게 시민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걸 대리인의 대리하면 틀립니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현명도 본인 이름을 현명합니다. 대리인 이름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이란 말은 중복됐단 말인데, 복이란 말은 대리인이 선임했단 말이에요. 누가 선임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겁니다. 그럼 선임이 수권행위죠? 그러니까 수권받은 거라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무대리인이에요. 수권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무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선임해도 이무대리인,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무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얘가 복대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갑이 X를 팔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수권행위, A에게도 수권, B에게도 수권했다. 그럼 여기 복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복대리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 그럼 여기는 다 본인이 선임했죠. 그럼 다 그냥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들이 공동대리, 각자들이 그래서 여기는 복대리는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병을 선임하네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냐면, 야 병, 너는 나를 대리해 그랬어요. 그럼 얘는 복대리는 아닙니다. 을도 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얘는 그냥 의뢰 대리인이에요, 의뢰 대리인.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인사해요, 안 해요? 병은 갑에게 인사할 필요 없죠. 아무 상관없거든요. 병은 을에게만 인사합니다. 그리고 병은 갑하고 아무 상관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정을 선임했는데, 야 정, 너도 갑을 대리해 그랬어요. 그럼 얘가 복대리인입니다. 자, 대리인 을이 선임했죠. 누구를 대리하라고? 본인. 얘가 복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갑 이름으로 현명합니다. 갑을 대리해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단, 이 인간 누가 뽑았죠? 을이 뽑았죠. 그러니까 정은 을의 감독을 받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대리한다? 갑. 그러니까 정은 여기서 누구에게 인사해요? 정은 여기에서 누구한테 인사해요? 갑하고 을 두 명한테만 인사하는 거죠. 왜냐면 을의 대리권 종속되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대리권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복대리인 뽑은다 해서 이 대리권이 소멸한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갑의 대리는 총 4명이에요. 갑의 대리는 을, A, B, 정, 그리고 애들이 각자 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복임권이란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가 보는 거예요. 자, 120조. 대리권이 법률행위가 수권행위, 법률행위에서 보호된 경우에는 이게 이무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 말이 원칙 복임권 없다. 선임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외워요. 승부가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 선임할 수 있다. 다음 121조. 그럼 선임의 책임이 생기겠죠. 자, 120조죠. 그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말이 승부에 의하여 그 말이에요. 다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게 승부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 본인에게 대해서 그 선임이나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좀 이따 과실 책임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무대리는 원칙 복임권 없어요.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예외적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애웁니다.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자, 무승부가 아니라 뭐다?
복승부. 그리고 선임했으면 본인에게 선임이나 감독을 잘 못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선임도 잘했고 감독도 잘했다면 과실이 없죠. 그때는 본인에게 책임 안 져요. 뭔가 잘못 있을 때 책임진다. 예를 들면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을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을은 이무대리인이죠. 자, 그럼 갑이 왜 을에게 대리권을 줬을까요? 갑이 보기에 을이 가장 적임자니까 대리권을 줬겠죠. 그럼 을이 팔아야겠죠. 을은 원칙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고 자기가 팔아야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했거나 부득이한 사이에 코로나가 걸려서 입원했다. 그때는 예외적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승부일 때 선임할 수 있어요. 복대리인 뽑는 행위할 수 있다. 그럼 병도 갑을 대리하죠. 근데 병이 정을 만나서 이 X를 파는데 갑 이름이 현명했죠. 그럼 갑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네요. 그럼 복대리인이 손해 끼치면 이 인간 누가 뽑았어요? 을이 뽑았죠. 그럼 을도 갑에게 책임져야 할까요? 이 행위에 대해서 뽑은 을도 갑에게 책임져야 할까요? 그게 선임감독 책임이에요. 그래서 을이 부동산 잘하는 적임자를 선임했고 감독도 잘 했어요. 그럼 을은 아무 잘못 없죠. 그럼 갑에게 을은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잘 모르는 부적임자를 선임했거나 또는 감독을 게을리했다. 그럼 을은 과실 잘못 있죠. 그때 을도 갑에게 책임지는 과실 책임입니다. 자, 책으로 오세요. 자, 125페이지. 상단에 01번 의의 보세요. 그 밑에 네 줄 다 체크하세요. 네 줄 체크. 자, 그럼 첫째 줄에 복대리인이란 그 다음 네 글자 동그라미 쳐요. 대리인 이까지 대리인 이 동그라미. 그 권한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자 선임 동그라미. 누가 선임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 그 다음 다시 동그라미. 본인의 대리인 동그라미. 그러고 네 줄로 읽어보세요. 밑에 파란색 1번이 있습니까? 양가로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둘째 줄에 다시 동그라미. 본인의 대리인 동그라미. 양가로 3번 두 줄 체크. 그럼 파란색 글씨에 누구를 해명한다? 본인. 2번 파란색 2번 복대리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항상 이무대리인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 동그람 1번 2번 세 줄 다 체크. 3번도 밑에 다 체크해요. 네 줄. 다 네 줄. 아까 했으니까. 넘깁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02번이 있죠. 법조문 나옵니까? 그럼 120조 보세요. 대리권이 법률행위가 숙권행위 후에 부여된 경우에 이게 이무대리. 대리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본인의 승낙 동그라미. 승낙이 있거나 다시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 동그라미.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121조 1항 이무대리인이 승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다음 밑에 122조 있나요? 자, 실밥 보세요. 이제 법정대리인. 자,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원칙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져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이 과실 책임만 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정리합니다. 법정대리는 원칙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에게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에요.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책임이 무과실에서 과실로 경감된다. 예를 들면 갑이 고등학생인데 할아버지가 부동산 주고 갔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법정대리인. 근데 지금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그럼 이거 팔아야겠죠. 근데 부모님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삼촌이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하는 게 갑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이제 정을 만나서
갑을 대리하죠. 근데 복대리인이 본인 갑에게 또 손해 끼쳤다. 그럼 이 인간 누가 뽑았어요? 을이 뽑았죠. 그럼 우리 책임자일까요? 이때는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단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과실 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된다. 깎이는 거죠. 책으로 오세요. 다시 126페이지. 아까 하단의 법조문에서 122조 보세요. 122조. 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는 원칙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무과실 책임.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를 안 한 때는 선임감독상 책임만 있습니다. 다음 123조 복대리는 권한 보세요. 복대리는 그 권한에서 다시 본인 권함이 아주 징합니다. 징해요. 본인을 대리한다. 이양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다음 대리인과 똑같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뭐 대리인과 똑같이 대리하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네모 1번 이모 대리권 있습니까? 그럼 파란색 1번에서 밑에 양가로 1번, 2번 네 줄 다 묶어요. 2번 책임 범위에서 양가로 1번 밑에 두 줄 다 체크. 중간에 네모 2번 법정 대리인. 1번 제목 밑에 한 줄 밑줄.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인권 갖는다. 2번 책임 범위에서 양가로 1번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까? 밑에 네 줄 다 체크. 원칙 무과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책임 경감도 두 줄 다 체크하세요. 다음 박스 밑에 네모 3번 복대리인 지위가 있습니까? 1번 복대리인은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아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2번도 했죠. 복대리인은 권한 의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자, 그리고 복대리인 이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죠. 그러면 둘 다 대리하는 거죠. 둘 다 대리해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한 거 아니다. 존속한다. 그 다음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이자가 뽑았으니까 이자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가 죽으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법정은 아까 책에서 확인했었죠? 자, 지금까지 정상적인 유권 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리와 복대리까지 했어요. 이제부터 비정상,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책은 130페이지 오세요.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표현대리로 성립하는 것과 둘째,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협의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랍니다. 근데 시험은 이건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이건 가끔 나오도 뭐 한두 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게 훨씬 중요하다. 훨씬. 그리고 보통 그냥 무권대리 하면 다 협의를 말합니다. 이건 표현이라고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권대리한다 보통 협의 무권대리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자세히 할 것이고 여기는 중요한 것만 일단 할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무권대리는 이제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그럼 제목에서 대리권이 없다죠. 그럼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했다. 현명하지 않으면 이 말을 안 쓴다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계약을 중개하니까 계약의 무권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씩 나와요. 가격에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저 X 부동산을 매매하고 갑 이름 현명을 했어요.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가 무권. 그 다음 본인 이름이 현명하고 법률행위했죠. 이게 대리예요. 현명했으니까 대리.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본인은 대리권 준 바 없죠.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둘 간의 원칙 무효입니다. 이 행위를 둘 다 책임질 필요 없고 이행할 필요 없어요. 본인은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이처럼 원칙 무효인데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대리권 안 줬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그럼 그걸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추인한 때부터 하면 틀려요.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반면 갑은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원래 무효이던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두 가지 권리가 있다. 그럼 상대방도 두 가지 있어야겠죠. 상대방에는 최고권과 철회권 있는데 최고가 뭐예요? 독촉하는 거,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보통 두 사람이 친하면 친할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판례는 아버지 걸 자식이 팔아먹거나 종중재산을 후손이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병도 샀겠죠. 그럼 최고는 갑에게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라 악의도 가능하다. 선악 불문 가능합니다. 그럼 뭘 모르고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더라도 갑에게 물어볼 수 있죠. 저 갑, 야, 갑, 너 자식놈이 대리권 없이 뭐 하더라, 뭐? 너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거 악의도 가능하다.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열어요. 자식이 한 거라 인정해야죠. 유효가 됩니다. 아, 나 그거 인정 못해. 그러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열면 갑의 의사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어봤는데 갑이 입을 열지 않아요.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 발신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무체발, 격승발 기억납니까? 민법은 다 도달주의인데 무체발, 격승발. 이게 무권들이 최고 발신지. 그 계약법에서 격승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대간 들은 기억나죠? 무체발, 격승발. 이게 무체발이에요. 자, 그럼 민법에서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칙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다요. 다시 민법에서 뭔가 물어봤는데 답이 없죠. 그러면 원칙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다. 그러면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본다 해서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단평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 행위를 없앨 수 있다, 걷어들일 수 있다가 철회한다요. 이것은 선의병만 가능합니다. 뭘 몰랐다는 거요? 대리권 없다는 걸. 언제? 뭐든지 계약 당시에.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달 후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 쫓아가서 대가리 때리고 네가 나를 속여서라고 이걸 철회하는 거다. 그럼 철회하면 이것도 이제 없애려 보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철회는 누구만 가능하다? 철회. 선이. 외워요. 선처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철회는 누구만? 선처리. 그럼 최고는 물어본 거라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 외워요. 다시. 최악의 선처리 외워요. 최악의 선처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리를 잘 비교하면 되겠고, 자, 한 가지 더. 자,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죠. 근데 확정 무효가 아니라 이렇게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네요. 그 상태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 그랬죠. 그럼 지난주에 유동적 무효 또 했다 했죠. 토지거래 허가제. 근데 오늘 1교시에는 유동적 유효죠. 1교시 때 뭐 했죠? 1교시 때? 1교시 때 뭐가 유동적 유효예요? 우리가 뭐 했나요? 취소는 일단 유효인데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였죠. 그때 1교시 때 뭐라 그랬냐면, 자, 1교시 때 법률관계가 불확정적이면 빨리 확정을 지어요.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먼저 유효가 돼버리면 이렇게 무효로 될 수 없다.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무효로 굳어지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다. 그걸 유동적 그랬어요. 따라서 유동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나머지 세 가지 나올 수 없다. 거꾸로 유동 상태에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무효로 굳어지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시험은 이거 두 개가 잘 나오는데, 자,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이 선이라도 처리할 수 없다. 거꾸로 선이가 먼저 처리해서 무효가 되면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유동적. 우리 이 네 가지 권리 잘 기억합니다. 근데 법정을 하게 합니다. 자, 130조. 대일권 업자가 타인의 대일운항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가 무효이다. 무효. 즉 다시 합근해 보세요. 자, 무권 대리는 결국 다 무효가 되죠. 언제만 유효죠? 추인했을 때만 유효고 나머지는 결국 다 무효. 다시 법조문. 자,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다 무효이다. 추인해야만 유효란 말이죠. 다음 143조. 추인은 다른 수가 없는 때는 계약시 소급입니다. 이거 추인한 때부터 틀려요.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작업을 해야지 못한다. 규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갑은 다시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바 없죠. 을이평을 만나서 팔고 갑이를 해명했다. 이게 무권 대리죠. 둘 간의 원칙 무효입니다. 이게 무권 대리라 했어요. 이게 무권 대리 해명했으니까.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것을 추인한다 해보세요. 그럼 본인은 을과평이 행위한 그 상태 그대로 전부를 추인해야겠죠. 전부. 그죠? 이럴 수 있나요? 갑이 여기서 마음에 든 거 일부만 추인해요. 일부만. 그때는 병동이 얻어야겠죠. 또는 이거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한다. 이게 5억인데 50억으로 추인하면 됩니까? 병동이 얻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전부를 그대로 추인해야지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하게 추인하면 병동이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 무효입니다. 병동이 얻어야 돼요. 얻지 못하는 그 추인 무효가 된다. 그 다음 최고는 아까 악의도 가능하다. 자, 131조. 대리권 업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결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료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시인지 바라지 아니한 때는 잘 보세요. 시험은 거절을 쏙 빼버려요. 거절을 빼버리고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립니다. 지문이 엄청 기니까 이 글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최고인데 답이었으면 원칙 무효 거절로 본다. 근데 철회는 아까 선이만 가능하다. 자, 대리권 업자간 계약은 보세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아까 유동적 추인하면 처리할 수 없고 거꾸로 먼저 처리하면 추인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에 대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음선을 안 때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책을 확인합니다. 자, 130페이지. 서설에서 네모 1번 무권들이 분류가 있습니까? 바로 밑에 두 줄 체크하시고 밑에 박스까지 다 체크. 그래서 무권들이는 협의의 무권들이와 표현들이 있다 그랬죠. 다음 네모 2번에서 파란색 1번 협의 무권들이 세 줄 다 체크해요. 2번 표현들이도 두 줄 다 체크 다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제 협의 무권들입니다. 네모 1번 성질은 파란색 1번 개념 두 줄 다 체크하시고 2번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네 줄 다 체크. 다음 네모 2번에 자 계약에 동그라미 쳐요. 계약 크게 두 번. 우린 계약이 무권대리 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 1번 본인의 추인권이 있습니까? 그 130조 보세요. 자, 대리권 업자가 타인의 대리운항 계약은 가로쳐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가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가 무효이다. 무효. 다음 페이지.
양가로 1번 의미 성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체크해요. 그럼 셋째 줄 제일 끝에 추인은 단독행위 동그라미.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성질의 형성권 동그라미. 단독행위는 다 형성권이죠. 밑에 두 줄 체크해요. 본인이 추인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형성되는 거죠. 다음 양가로 2번은 좀 이따 볼 거예요. 밑에 양가로 3번 추인식이 있으니까 두 줄 다 체크. 철회하면 못한다 그랬죠. 양가로 4번 추인 방법 1번 두 줄 체크. 2번도 세 줄 다 체크. 다 했어요. 추인은 명시목시 가능하다.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5번 추인 효력에서 법조문 133조 보세요. 자, 추인은 다른 흡해가 있는 때는 계약 시에 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아랫줄 중간에 가로 건너뛰고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무권들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들의 행위는 자 처음 동그라미 다음 소급하의 동그라미 같은 말이죠. 유효로 된다. 소급이 있다.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파란색 2번 본인의 추인 거절이죠. 밑에 1번 의 두 줄 다 체크하세요. 거절하면 무효가 된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효과. 자 본인 추인 거절했게 되면 무권들의 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그랬죠. 양가로 4번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 3번 상대방 철회권 있습니까? 그럼 134조 보세요. 자, 처리는 아까 선이만 선처리. 자, 대리권 업자 간 계약은 가로쳐 보세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가로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에 대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을 안 때에는 처리할 수 없다. 선처리. 밑에 의 다 체크하세요. 밑에 2번도 다 체크, 3번도 체크, 4번도 다 체크하세요. 아까 했고, 자, 오른쪽 페이지. 4번 상대방의 최고권, 악의도 가능하다. 최악의 선처리. 131조 보세요. 대리권 업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료 확답을 채워갈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의 확답을 자, 발신지 아까 무채발 격승발 무채발 발하지 아니한 때 추인을 자 거절 동그라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의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본 요건이 있습니까? 자 최고는 철회권과 달리 상대방의 가로쳐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가로 인정된다. 악의도 가능하죠. 일단 네 가지 권리 체크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132페이지 오세요. 132페이지 위쪽에 양가로 2번 추인 상대방이 있습니까? 그리고 132조가 있죠. 이제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추인 상대방과 이제 132조 비교하는 겁니다. 자, 갑은 다시 을에게 팔아달라고 드릴 건 없죠. 근데 우리 평을 만나서 엑셀을 팔고 갑 이름 현명했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 아들이라면 아들이 아버지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다 넘겼다 해보세요. 그럼 이게 무권 대리가 되니까 툴가르 원칙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병이 다시 정한테 팔고 등기해요. 그럼 절대적 무효라 정이 선이더라도 무효가 되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갑이 이제 추인한다. 갑이 이제 추인한대요. 그럼 추인은 누구한테 할까요? 추인은 누구한테나 가능합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너 한 번만 용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직접 상대방한테 뭐 아들이 한 거 용서해야죠 라고 할 수 있고 그 승계인 전득자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 당신 원래 무효지만 절대적 무효 그냥 너 가져라고 추인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교할 게 132조예요. 다시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드릴 건 없죠.
느리평을 만나서 X를 팔고 갑이를 현명했습니다. 이게 무권, 이게 대리죠. 근데 이제 갑이 추인한대요. 그럼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병에게? 병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자식에게 동그라미로 첫 번째로 자식에게 추인했다, 추인. 너 한 번만 용서해. 한 번 더 그러면 확 호적에 파버려. 라고 한 번 추인했어요, 첫 번째. 그럼 추인했으면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알리지 않아서 병이 추인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시간적 두 번째로 이걸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이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라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철회가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철회가 돼서 무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추인이 먼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반면 병도 만약에 추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는 시간이 빨랐으니까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철회할 수 없는 거죠. 이게 132조예요. 자, 보세요. 132조. 추인 거절 중에서는 추인을 예를 들었죠. 자, 추인 또는 거절의 삽시는 상대방 병에 대해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빨강색. 그 사실을 몰랐을 거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빨강색.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파랑색,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을에게 추인할 수 있죠.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그 사실과 비교할 게 병한테 알리라는 겁니다. 병한테 알리지 않았다면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와 병에게 알려라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을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을에게 추인할 수 있다. 그 사실과 병한테 알려라 서로 다르죠. 단계를 잘 비교하세요. 그럼 자 132페이지 오세요. 132페이지. 위쪽에 양거리 2번에서 밑에 132조 박스 있습니까? 자, 법조문. 추인 또는 거절의 삽시는 상대방이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가로 건너뛰고 가로는 법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상대방에게 추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추인했다고 가정했을 때 추인했다고 대양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장하지 못한다. 추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 그러나 단서. 그러나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추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알았으니까 그러하지 않다가 여기 파란색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있나요? 1번이 이게.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 자, 1번. 추인 상대방은 동그라미 무권대리 논하세요. 그 뒤에 그 상대방 동그라미. 그리고 법률관계자 승계인 동그라미 정 등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자, 2번. 추인 의삽시를 상대방이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추인 의삽시를 무권된 을에게 한 경우 상대방의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빨강색. 다음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이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 계속 빨강색 몰라죠? 모른다. 병은 자신의 의사를 처리할 수도 있다. 나머지 다 보셨죠? 자, 그 다음 134페이지 오세요. 134페이지. 위쪽에 양가로 4번 있나요? 자, 양가로 4번 오세요. 본인의 사망으로 무권대리인 본인을 단독 그 뒤에 상속 동그라미 상속한 경우. 그럼 상속은 누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유언을 유언이 중요하겠죠. 유언. 7번 봅니다, 이제. 자, 갑이 아버지예요.
X 부동산을 자식이 을 하나 했는데 자식 한 명한테 대리권 주면 없습니다. 그럼 자식은 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겠죠. 자식 혼자니까 죽으면 다 내 거죠. 근데 나보다 더 건강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의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병에게 다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등기까지 다 병한테 일단 넘겨줬어요. 다 해먹어 버렸죠. 근데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무권대리니까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귀국해서 알게 됐네. 그래서 축사망, 이제 어른한테 축이죠, 축? 예, 급사망, 심장사. 이제 노후자금도 없고 하나밖에 있는 자식 얼굴 볼 낯도 없어서 충격받아서 급사망합니다. 사망할 때 유언을 해, 유언. 유언을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아버지 지금 빨리 죽어야 되니까 유언을, 잘 보세요. 거식이 없다 해서 거식이 없다. 유언을 뭐라 했다고요? 거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거식이가 뭘까요? 궁금하죠? 아들도 궁금해 미치겠죠? 아니, 아버지 유언인데 아버지가 거식이 없대요. 거식이가 뭘까요? 궁금해 미쳐버립니다. 아무튼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줄 몰랐거든요. 죽으니까 이제 충격받아서 아버지 걸 다시 가져와야겠어요. 근데 아버지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 상속받은 거, 상속.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추인 거절권도 상속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유자 지위에서 이것을 추인 거절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거절이 인정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주행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 무효가 가능하다면 무효 효과로서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너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가 매매했잖아. 그럼 이걸 상속받으면 앞 행동과 일치되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매매했으니까 추인을 해야 돼. 앞 행동과 모순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민법 제2조에 신의성실원 지정이 있어요. 이거 그냥 뭐 좋은 말 같죠? 인간의 도리상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줄여서 신의칙 그 한 개 중에 근반은 있는데 앞에 있던 언행과 반대하는 행동 금한다는 거예요. 인간 도리상. 그래서 너는 추인해야지 거절할 수 없다. 거절이 안 되니까 무효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무효가 안 되니까 무효가로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소송이 다 졌죠? 소송이 다 지고 아버지 유언 알았어요. 거식이 없다가 뭐예요? 뭐든지 없다. 뭐든지 없다요. 뭐든지 없다죠?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권들이 나오고 상속 나오면 뭐라고 유언했다? 거식이 없다. 그래서 보세요. 한 번 더. 자, 거식이 없다. 거절 못한다. 그럼 무효 X, 무효가 X 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심화학수 있습니까? 그럼 자, 밑에 1번 보세요. 자, 대리 권한 없이 동그라미. 이게 무권대리. 타인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단독대에 상속 동그라미. 상속한 경우 거기까지 밑줄 했죠. 그 아랫줄 끝부분에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해서 가로칩니다. 가로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 가로. 신의칙상 신의칙 뭐라고요? 아까 신의칙이 신의 성질 원칙 신의칙상 허용될 자 없다 동나 없다. 2번도 마찬가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토지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에 가로쳐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 가로. 그것도 신의상 허용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4개 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무권들이 나오고 상속 나오잖아요. 그럼 다 없다요.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있다 하면 틀립니다. 거식이 없다.
이제 135페이지 오른쪽 오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무권들이 책임 문제 135조가 나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책임 인출하세요. 책에. 일단 칠판 문제 볼게요. 자, 먼저 설명드리고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고 보충 확인합니다. 다시 갑은 의뢰에게 엑셀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법죠. 근데 우리 병을만 엑셀을 파는 겁니다. 갑이는 현명했죠. 이게 이제 무권 대리가 되니까 둘 간의 원칙 무효죠.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뭘 해야 되죠? 추인해야 될 텐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럼 우리 병에게 책임지는 게 그 135조예요. 아니 우리는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대리행위했죠. 그러니까 우리 병에게 책임지는데 우리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병이 선택합니다. 야, 병이 그래요. 야, 너 매매했으니까 너 책임지고 이행해. 너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너 손해나 물어내. 손해배상이라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을은 둘 중에 하나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병을 부할 필요 없어요. 병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부할 필요 없죠. 일단 책임 없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소무. 그러니까 제오라 했죠. 상소무. 그러니까 병은 선이 무과실해야 책임 물을 수 있다. 근데 상소무이더라도 우리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막 책임지라고 와서 막 멱살 잡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고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상소무일 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근데 얘가 하필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35페이지죠. 하단에 법조문 135조. 페이지 수랑 똑같네 이게. 그럼 자 1항 다른 자의 대등으로 계약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 무권들이 또 본인의 추인을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 선택에 따라 첫째 무슨 책임? 자 동그라미 1번 계약 이행할 책임. 여기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뒤에 동그라미 2번이 손해배상액의 책임이 있다. 2항이 가로쳐요. 가로. 자, 첫 번째 가로. 상대방이 대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가로. 또는 다시 가로. 대리인으로 계약 맺은 자가 제한 능력자인 때 가로. 이 두 가로의 때는 전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책임 묻지 못하고 책임 없다. 여러 개 법조문까지 다 봤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싶게요. 자, 지금 문제 갑을병 나왔죠? 그럼 빨리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럼 정답이 몇 번 있다? 몇 번? 4번, 5번.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라 했어요. 만약에 찍어야 된다면 밑에 4번, 5번 찍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문제 보세요. 무권들이 보이죠? 보세요. 여기 4번에 뭐가 왜 4번? 상속. 5번에 상속. 그럼 뭐라고 유언했다? 유언. 거식이 없다. 그래서 없다 맞았고 있다가 이게 무조건 틀렸어요. 정답이 5번. 이렇게. 그러니까 무권들이 상속 거식이 없다. 또 속으로 자식 너는 풀고 네가 문제를 정했으니까 또 그랬지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무권들이 상속 거식이 없다. 자 그럼 3번 병의 계약 당시 의뢰 때릴 것을 안 때에는 처리할 수 없다. 선처리. 4번 상속 나왔죠? 그럼 여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5번 상속 나왔죠? 그러면 부당이 대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고 표현들이 제도를 하겠습니다.